6월 26일 수확 직전의 자두 모습입니다. 우린 판매할 자두가 아니니 열매 속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석조생이라는 품종인데 6월 하순이 숫기이니 정말 조생용입니다. 비록 두 그루지만 구멍난 것, 상처난 것 하나 보이지 않아 전수 검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여기 하나 벌레 먹은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네요. 열매 달리고 언제 약 쳤나 일지를 찾아보았더니 5월 8일 살충제를 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은 언제 쳤냐? 4월 25일 날 사과나무를 제외한 자두, 복숭아, 매실,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였네요. 자두 열매가 맺히는 것은 5월이 되어야 하니 열매 달리고 농약 방지한 것은 5월 8일이 딱 한 번이네요. 사실 5월 8일 날 친 살충제도 전 과수에 쳤는데 신초에 진딧물과 응애약 살포하였습니다. 채소 놀러오면 어느 과수나 진딧물 달라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4월 25일 날 개화 중에 사과를 제외하고 전 과수에 노린재 퇴치를 위해 그레졸병 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을 방지에 몰랐던 그 전과 비교하면 저도 이 정도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두나무 심고 여기에 일어난 병력을 생각하면 처음 자두 열릴 때는 제빛 곰팡이병과 복숭아 심식나방 때문에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연례 행사로 자두가 결실되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고 기온이 내려가면 주머니병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찾아온 놈 그 다음 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정적인 열매는 찔레 열매보다는 훨 작은데 이 병에 걸린 것은 다 큰 자두만큼 부풀어 오는데 까보면 안이 비어 있습니다. 한두 놈만 잃으면 구경거리도 되는데 여기저기 자꾸 퍼집니다. 아시다시피 병은 해당 약재로 방지를 해도 금방 딸깍 그치지 않습니다. 빨리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오르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큰 묘책이 없더군요. 병이 늘 찾아와서 그렇게 느꼈는지 자두 결실될 때 하필이면 이런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합니다. 이 주머니병이 날씨가 회복되어 수그러지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자두나무에는 세균성 구멍병이더군요. 세균성 병이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무엇이 입마다 처참하게 구멍을 내놓았더군요. 처음 당할 때는 어떤 벌레가 와서 아작을 낸 줄 알았습니다. 나무마다 잎을 사사지 찢어도 범인은 없더군요. 농사로 병에 충독하면서 자두병을 찾았더니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곰팡이가 아닌 박테리아 세균이 일으켰다 하니 해당 항생제 농약을 쳐도 이미 잎마다 구멍이 난 거라 열매가 제대로 커지고 익을 리 없습니다. 세균이 일으키는 병은 잎이 험하게 찢어놓은 것처럼 되니 병이 바로 나아도 데미지는 크더군요. 한 해만 겪고 다음 해는 안 겪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자두 주머니병과 세균성 구멍병 해마다 찾아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해충이든 병균이든 저 멀리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밭에 그리고 나무 껍질, 낙엽 속에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은 열매 수확 다 하면 다음에 열매 달릴 때 열심히 방지해 왔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임시 방편을 하면 약은 약대로 낭비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결국은 농약 묻은 과일 그것도 벌레와 병균이 다 먹고 내 먹을 것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올 때는 저 멀리서 온 외래충이라도 온 뒤로는 우리 밭, 우리 과수에 눌러 살고 해마다 제철이 되면 나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환고리를 끊는 열쇠는 단 하나, 병균이든 해충이든 월동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낙엽 속이나 나무 껍질 또 땅 속에 들어가는 놈 들어가기 전 박멸하는 것뿐입니다. 낙엽 속이나 나무 숲이 또는 밭의 월동에 들어간 놈이 봄 되어 다시 안 나올 이유 없습니다. 그럼 월동에 있는 놈 겨울에 열심히 방지하면 방지하기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로 알 상태 또는 번데기 상태로 월동에 들어간 놈 평소보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설록 애벌레로 성충으로 월동에 들어가도 수비 속이나 나무 낙엽 덤이
땅속에 들어간 놈 약에 맞지도 않을 겁니다. 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장소는 이놈들 피난처이니 그 안전한 피난처에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잎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나무에 남아있을 때 방제를 해서 월동에 들어간 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럼 낙엽 지기 전에 무슨 약을 치는가? 이건 딱 정해지지 않다고 얘기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자두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자두는 암 얘기처럼 주머니병, 이건 곰팡이성 병균이고 세균성 구멍병은 이름 그대로 세균 박테리아입니다. 주머니병 방제는 해당 약제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자두나무 따로 방제하고 복숭아나무나 다른 나무 따로 방제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사과 탄저병이나 갈반병 방제할 때 양을 더 넣어 자두 복숭아나무에도 살포하였습니다. 세균성 구멍병도 방제약은 항생제 농약입니다만 황산구리도 방제 효과가 있다 해서 낙엽 전에 과일이 달린 사과와 병이 별로 오지 않은 매실을 제외하고는 석회보르도액 살포하였습니다. 일반 농약이든 친환경 농약이든 평소보다 농도는 더 진하게 뿌렸습니다. 수확할 열매에게도 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뿌리는 지금 병해충에게 내성을 기를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달려있지 않으니 농약 방제는 쉽습니다. 열매도 없고 병증도 없는데 약을 뿌리니 농약 낭비인 것 같지만 대신 열매 달릴 때 뿌릴 것, 지금 열매 없을 때 앞당겨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농약, 예전 농약과는 다릅니다. PLS 제도에 있는 대로 치면 큰 탈 없는 건 저도 압니다만 그 옛날 유기수은제 칠 때 위험성이 떠올라 내 먹는 열매에 농약이 닿을 때 마치 내 몸에 농약 묻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제외하고는 10월 중순까지 잎이 달려있으니 이때까지 방제를 마치고 만생종인 후지사과는 10월 말 11월 초 수확을 마치니 이 뒤부터 저장 양분을 위한 질소 연면시비와 우리 사과나무에 자주 오던 갈반병, 탄저병, 견분이 썩은병, 살균제와 응애 또 살충제를 섞어 두어 차례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연례 행사처럼 깨어나는 해충 방제를 위해 기계유의제를 다음 살균 효과가 있는 석회유황합제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두나무에는 석회보르도액을 쳤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사례던 자두나무에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았고 복숭아, 감나무는 아직 유목이라 열매를 달지 않아 효과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잎에서는 다른 병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과는 여름을 거쳐 늦가을까지 열매가 달려있으니 열레처럼 갈반병 보호제와 살균제 사용하였고 새순 나올 때 진딧물과 응약 쳤습니다. 다만 고마운 것은 해마다 찾아오던 갈반병 올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방제 덕분인지 아님 작년 가을 방제 효과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매실나무는 다른 과수와는 떨어진 펜스 너머에 있어 다른 과수보다는 방제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봄방제에도 기계유의제는 살포하였으나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성분이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매실나무는 6월 초에 수확하니 이제껏 그렇게 병다운 병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수보다는 방제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순에 붙은 진딧물 방제 한 차례 방제 외에는 다른 방제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매실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매에 궤양병이 든 것이 많습니다. 궤양병은 세균성 병이니 올해 가을과 내년 봄에는 꼭 석회보르도에 꼭 방제해야겠습니다. 예년에도 큰 탈 없었고 또 일찍 수확하니 자연적 사전 방제 소홀하였다가 올해는 당했습니다. 사실 사전 방제 알고 보면 당연한데 사람이나 작물이나 꼭 병이 찾아와야 허겁지겁 방제하는데 데미지는 그대로 남고 방제의 노력에 비해 효과도 없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 방제, 겨울지나 봄 방제 철저히 해도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놈도 있습니다. 방제를 잘 했다고 해도 병이나 해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에 자랑하였던 자두 열매
병이나 벌레 먹지 않고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도 따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을과 봄 열매 없을 때 사전 방제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